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또 왕기석 병장도 좀 오래오래 해가지고 제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끝내네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오랫동안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국어국문학과라는 것이 국어와 그리고 국문학의 지식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널리 펴나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학과입니다. 이 학생들을 내보내면서 이 졸업에 임해가지고 내보내면서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국어가 뭐냐, 국문학이 뭐냐. 아마도 이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 면접을 할 때 너희가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니까 국어가 뭔가, 국문학이 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친구들이 이 인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작 국어국문과를 나왔다고 그러면서 국어가 뭔지 잘 설명을 못하더라. 국문학이 뭔지 설명을 못하더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설명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지고 사람이 뭐냐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아가지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이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에는 좀 필요합니다. 판소리 아카데미를 내가 가서 배웠다. 그런데 혹시 아들이나 딸 그리고 손주들이 판소리 아카데미 갔다 오셨는데 판소리가 뭐예요? 판소리가 뭡니까? 판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국문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국어가 뭐냐 4년을 배우는데 국어가 뭐냐 하니까 나란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전공한 사람이 말하기 참 어렵지요. 그래서 이런 기왕에 판소리 이 아카데미를 시작하니까 판소리란 뭔가 누가 물어봤을 때 판소리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제가 맡은 춘향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란 무엇이냐? 자, 여기에 김소희 명창이 부채를 들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저쪽에는 고수 누굽니까? 김영환 선생입니다. 두 분 다 인간 문화재시였죠. 이 두 분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판소리란 뭐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맨 먼저 뭐를 집어내야 되겠습니까? 소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소리하는 분을 연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북을 가지고 장단을 맞추는 분이 있죠. 이분을 뭐라고 하죠? 고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두 분이 우선 판소리 연창자와 고수가 있어야 되고 판소리 연창자가 누구 앞에서 소리를 하죠? 청중이 있어야 되겠죠. 청중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설이라고 얘기하죠. 사설. 그리고 이 사설을 그냥 말로 주르륵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부분과 노래로 하는 부분으로 구별을 해서 하고 있지요. 말로 하는 부분을 안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노래로 하는 부분을 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연창자가 청중 앞에서 고수의 북반주에 맞추어서 다음에 사설인데 어떤 사설이겠습니까? 춘향가나 춘향이나 신청같이 긴 이야기를 창과 안일이를 섞어서 불러나가는 연예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적 기량을 지닌 연창자가 청중 앞에서 춘향 이야기, 신청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
참과 아니리를 교체하며 엮어나가는 민속 예술이다. 제 앞에 전문적 기량을 이걸 가로를 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이걸 배우고 나서 이 춘향가 한대국을 했습니다. 그럼 뭐 한 겁니까? 판소리 한 것이죠. 그런데 전문적 기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판소리 전문적 기량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뒤에 하는 이야기를 하면 판소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배뱅이굿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지금 이런 앞에 이야기한 이 말을 그대로 한 것, 배뱅이 이은관 씨가 부른 배뱅이굿 알지요? 이것의 경우는 자 이걸 청중 앞에서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서 창과 안일이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판소리여야 되는데 배뱅이굿 판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지요. 북한에서는 중요한 판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하냐?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판소리를 대체로 남도 음악에 기반한 음악이어야 된다. 그래서 판소리 음악에 기반하지 않으면 판소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작 판소리를 새로운 곡을 붙인다 할 때에도 판소리 음악에 맞추어서 곡을 만들지 않으면 창작 판소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대체로 판소리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남도 특히 이 호남 지역이죠. 이 지역의 육자배기 가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남도 음악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전문적 기량을 갖지 않은 사람이 부르더라도 판소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전부 정해보자. 판소리 음악에 얹혀 부르는 모든 형태의 노래, 이걸 판소리라고 하자. 그렇게 되니까 전승 5가가 있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해나갈 처음이 뭐죠? 춘향가, 다음 심청가, 다음 흥모가, 수군가, 정평가, 이렇게 이걸 전승 5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12바탕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6바탕으로 정리하는 분, 그분이 누구죠? 고창에서 소리꾼들을 가르쳤던 신재효 선생입니다. 6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 개작을 그냥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개작을 했습니다. 6바탕으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아까 전승 5가라고 했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죠. 뭡니까? 변강세 타령이죠. 변강세 타령 또는 가루지기 타령. 변강세는 변강세 이름이니까 변강세고 가루지기는 왜 가루지기입니까? 나중에 변강세가 죽지요. 영우라고. 다음에 이 대뜨기가 변강세 시신을 옆에 메고 가로로 지는 겁니다. 가로 메고 나무 사이로 달려가는 것이죠. 나무 사이로 달려가면서 이걸 떼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있어서 가로지기 타령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면 전승 5가에서 빠졌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 사설이 너무 잔혹하지요. 잔혹하기도 하고 또는 이 남도 음악과의 깊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이 변강세 타령이 전승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전승 5가이다. 다음에 아까 왕기성 명창이 본사가 신청가를 하기에 앞서서 못 푸는 소리를 했죠. 이걸 뭐라고 하죠? 단가. 그리고 또는 허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 한 소리 한번 해보시오. 했을 때 제 이산저산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산저산 하고 하게 되면 이거 판소리 한 것이지요. 판소리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단가만 불러도 판소리다. 다음에 창작 판소리, 새로 된 창작 판소리가 있습니다. 가령 이 1950년 이 무렵에 박동실이라는 분이 열사가를 지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런 경우도 불렀고, 다음에
이준, 윤봉길, 또 누굽니까? 하나가 안중근, 이준, 안중근, 윤봉길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담은 열사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런 창작 판소리의 처음이 되는 작품들인데 이것을 불러도 창작 판소리라고 한다. 지금도 창작 판소리는 계속 지어지고 있지요. 이걸 불러도 창작 판소리라고 한다. 판소리라고 한다. 다음에 심청가, 춘향가 긴 것, 동초째, 김현수 소리를 할 때에는 어떨 때는 8시간을 합니다. 이거 다 해야 판소리 아닙니다. 그 중에서 사랑과 대목만 불러도 그냥 판소리 했다 그러지고 그렇게 해서 이 전승오가, 단가, 창작 판소리, 토박소리 이런 것들을 일러서 그냥 다 판소리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잘못해서 불렀거든요. 이 왕지성 명창이 좀 더 했으면 좋았겠다 그 시간을 제가 빼앗았습니다. 자, 판소리란 무엇인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쁜 배우들의 모습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알겠죠. 이쪽이 누굽니까? 김진희 씨입니다. 그 다음이 최은희 씨이고 또 그 다음 오른쪽은 누굽니까? 아주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홍세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래는 누굽니까? 장미 씨가 있고 그 다음이 김희선 또 그 다음은 조여정입니까? 예. 지금 6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6분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배우 공통점을 물어봤겠습니까? 그냥 사람 보십시오. 역대 춘향이 그렇습니다. 역대 춘향을 영화에서 춘향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춘향전은 오랫동안 많은 영화로 다시 촬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춘향을 좋아했던 것이죠. 심청전보다 훨씬 더 많이 촬영이 됐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매년 음력 설날이면 이 춘향전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했었죠. 바로 거기에 나왔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춘향이를 좋아했던가? 지금 이 춘향 영정은 남원 광안루 거기에 있는 춘향 사당에 있는 춘향 영정인데 바뀌었습니다. 이 영정을 누가 그렸느냐? 이담 김은호 선생이 그렸다 그러는데 이분이 친일 화가로 돼가지고 이분 것을 어떻게 저기다 올려놓겠느냐 해서 그 빼내고 그 전부터 있었던 춘향 영정을 다시 올렸는데 그분도 또한 친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 그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면서 그 올바로 친일하지 않고 살아가기 참 어려웠던 시절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하는 분들은 그렇게 그냥 자기의 소신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에서는 춘향 영정을 새로 그리자 해서 다시 돈을 들여서 새로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춘향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춘향을 사람들이 애호했던 까닭은 뭐겠는가? 춘향하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래서 남원 가면 남원 입구에 사랑의 도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도시 하니까 또 서양에서는 사랑의 도시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이 되는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서로 자매 계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사랑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고 전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다 죽고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왜 이야기가 되겠어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방해되는 요소가 뭐였어요? 예, 원수인 집안끼리의 아들과 딸이었지요. 자, 춘향전에서는 신분의 문제였다. 참 신분의 문제라는 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지요. 기생의 세습되는 직업입니다. 대죠? 그 아마 역사상 맨 처음 나오는 기생은 누구였겠는가? 삼국사기에 보면 김유신이 그 술이 취해가지고 하는데 항상 술 취하면 가는 곳 해서 말이 그냥 알아서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천관녀였죠. 천관이라는 기생의 집으로 갑니다. 깨보니까 여기 왔죠. 그래서 말에 목을 치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황순원 같은 분은 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 차라리 내 목을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천관에게로 향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자른 것이죠. 그래서 이 매몰차게 그 사랑을 자른 겁니다. 사랑을 잘랐다.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문제 아니죠. 김유신은 자기 자신은 국가적인 문제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 개인적인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개인적인 사랑을 과감하게 잘랐던 겁니다. 이 고구려의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의 기상은 상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문학은 이런 개인적인 사소한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국가적인, 집단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졌다 하는데 바보온달과 평강공주가 있죠. 바보온달과 평강공주도 서로 사랑의 얘기,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바보로 살았던 온달 참 행복했지요. 자기 어머니 모시면서 그 늙는 어머니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바보 온달. 평강공주가 어떻게 했어요? 기어이 끌어내서 공부 가르치고 무술 가르치고 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개인적인 사랑이니 이런 것 고구려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는 호동왕자도 마찬가지죠. 남랑공주와 호동왕자 여기에서도 호동왕자가 남랑을 갑니다. 남랑 가서 그 예쁜 멋있는 용모로 남랑공주를 홀렸죠. 그래서 남랑공주는 어떻게 됩니까? 호동왕자가 남랑을 떠나면서 나의 부인으로 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명고를 찢어라. 그리고 자명각을 부셔라. 이 고구려군이 한 나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한사원에서 남아있는 것이 남랑입니다. 남랑을 치려가려고만 하면 북이 둥둥 울려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립니다. 또는 피리가 삐리리 하면서 적이 쳐들어오는 걸 알립니다.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고구려가 도저히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동왕자가 남랑공주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북을 치자라. 그래서 북을 짓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최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이고 그리고 항복하지요.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집단적인 사고 이것만이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호동왕자 제가 생각한다면 참 쪼잔한 남자지요. 힘을 길러서 낭낭을 칠 생각을 해야지 겨우 자기 하나 믿고 있는 사랑하는 여자 시켜가지고 죽이고, 그래서 그런 남자 결과 좋겠습니까? 그런 남자가 좋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호동왕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호동왕자가 후궁의 아들이지요. 자꾸 그 호동왕자가 뛰어난 그 용맹으로 그 승리를 하고, 또 뭡니까, 계속해서 왕의 아버지의 호감을 얻게 되니까 제일 두려운 게 누구였느냐? 부인입니다. 부인이 자기 아들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자꾸 호동왕자가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동왕자를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호동왕자가 나쁜 놈이다 하고 왕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고서 호동왕자는 바로 나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을 이용해서 그 북을 찍게 만든 그 결과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단히 개인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전에서의 이런 것은 무엇이냐? 신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몽룡은 신분이 낮은 춘향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순간 이몽룡도 같이 자기 자신으로 신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몽룡은 춘향을 찾아갔죠. 그야말로 서울에서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으로 오는 길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춘향 같은 기생 딸,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생인데 하면서 그냥 버렸습니다. 기생에게서 난 딸, 기생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생에게서 난 딸과 어머니인 기생이 같이 한 관아에서 관기로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것 그냥 떼놓는 정도였습니다만 신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에서 대비 속신한다, 대신 그 노비를 집어넣고 자기는 빠져나왔다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떤 관리는 자기가 가서 사또로 있을 때 그 관계와 사이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같이 관계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그 가게 되는 보관이 자기 친구에게, 야, 내가 가서 그 딸 좀 잘 얘기를 해서 딴 곳으로 옮겨주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겨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정도, 이것이 현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신분사회였는데 이몽룡은 그야말로 용감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남자라면 춘향이 열려될 만하지요. 그래서 이몽룡이니까 선택했고 변사또니가 선택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몽룡은 처음부터 그렇게 기생인데 사랑에 빠져있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설사 잘못된다 하더라도 선택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춘향을 보고 변한 것이죠. 사람을 보고 변한다는,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몽룡이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스럽고 절개를 지키고 이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 본다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있고 그냥 춘향전을 통한 변화, 문학 작품을 읽으면 또는 영화를 보고 나면 이순신 장군 영화를 봤다. 들어갈 때의 내 얼굴과 그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나올 때의 내 얼굴은 아마 좀 변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순신과 동화되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렇게 문학이란 또는 예술이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변화가 겉만을 보고서 절개나 순정 이런 것만을 찾아낸다면 그 독자는 그냥 글자만 해독하는 정도였다. 그 속에 들어있는 춘향의 진실한 위대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자기 자신이 지금 기생입니다. 기생인데도 기생이란 사회의 가장 천한 신분이었죠. 그런 신분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위해서 이걸 벗어나겠다 하는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무릅쓴 선택이라는 말이죠. 이런 선택한 기생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춘향은 위대한 겁니다. 어때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천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이런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항하고 항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로 나가게 되었다. 이것이 춘향을 사랑하게 된 까닭이다. 왜냐? 지금도 부모 잘 만나서 또는 남편 잘 만나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가령 자꾸 입시가 힘들어지니까 야 서울대학교 없애버리자. 그러면 좀 입시가 편해질 거 아니냐. 서울대학교 없애면 다음 뭐가 있습니까? 연대 고대 있습니다. 연대 고대 또 없애버리죠. 그렇게 다 없애버리면 교육이 편해지겠는가? 학생들이 편해지겠는가? 끝까지 이런 경쟁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차별이라는 건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니 춘향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춘향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제 그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분가, 적벽가 이걸 5바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승 5가라고 했는데 만약 이 5바탕 중에서 아까 변광수 타령이 6바탕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탈락이 되었다. 만약 탈락이 된다면 어떤 점이 또 탈락이 되겠는가? 어떤 작품이 맨 먼저 탈락이 되겠는가? 어떤 작품이 탈락이 되겠습니까? 만약 탈락시킨다면 흥보가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차별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차별을 조장한다든가 또는 차별을 인정하는 작품이 있다면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평등을 지향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없어질 수 있는 작품은 뭐가 되겠어요? 춘향가입니까? 이건 차별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작품입니다. 아까 왕기성 명창이 불렀던 심청가의 경우 거기에서는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뭐예요? 신봉사가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맨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지요. 장님은 불구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귀엽고 눈을 떠야만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른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심청가가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예요?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심청가의 눈먼 장님 문제 이걸 누가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해결하고 있고 그렇게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가가 애용하고 있다. 또 좀 바꿔야겠다면 신청가의 음악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앨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모보경 선생님께서 나가셨죠? 모보경 선생님께서 이제 춘향가에서 한 대목을 가지고 4주 동안 춘향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까 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춘향가 끝나고 다음 신청가 홍보가 쭉 하다 보고 그래서 12월쯤 되면 이제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한 소리 한번 해봐라 하면 쑥 한바탕 할 수 있고 한바탕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수박소리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민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모보경 선생의 춘향가 이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춘향의 이야기는 본래 이야기가 있었고 춘향 설화가 있었다 그러죠. 설화라는 게 그냥 이야기입니다. 춘향 이야기가 있었고 이 춘향 이야기를 소설로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판소리로 먼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판소리가 되지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소설 춘향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춘향전, 신청전, 흥부전 이런 것들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특히 춘향전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춘향은 꼭 다시 불러내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광수도 춘향전을 다시 만들었고 최인은도 춘향전을 다시 만듭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시대의 감각에 따라 새로 만든 것이죠. 그렇게 춘향은 자꾸 소환이 됩니다. 지금 춘향가가 불려졌던 소리는 우선 쭉 왼쪽에 보면 송만갑제, 김세종제, 김창완제, 정정렬제, 김현수제, 박동진제, 김소희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제라는 것 이거보다 좀 더 큰 것을 우리는 흔히 동편제, 서편제, 그리고 중고제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렇게 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대가닥이다 하지요. 이걸 동편제, 서편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분 이것을 마치 중시조처럼 어떤 한 사람이 그 물꼬를 한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을 때 이분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송만갑제, 김세종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춘향가가 많이 불려졌던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일곱 개의 춘향가지고 이렇게 7개의 춘향가가 불려졌었는데 송만갑제는 그야말로 판소리 명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시가문이지요. 송흥록으로부터 박만순 그리고 송만갑, 박봉래, 박봉술 이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송흥록이라는 분은 요즘엔 가왕이라고 하는 누구니까 조용필, 가왕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소리 여기에서 자칭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주위에서 가왕이라고 했던 분입니다. 송흥록으로부터 판소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판소리란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고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소리 역사에서 아예 가장 한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 송흥록이다. 그래서 송흥록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이 송흥록과 사랑에 빠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맹렬이라는 여인이 있죠. 이 맹렬이라는 여인이 대구의 기생이었는데 송흥록의 소리를 듣고서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기가 막힌 소리라고 환호를 하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하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송은록이 화가 났죠. 왜 그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했더니 아직 당신의 소리가 여물지 않았다. 더 좀 바꿔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해인사 뒤쪽에 가면 불일폭포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폭포와 내기를 했습니다. 폭포 소리가 자 폭포에 가서 소리 내본 일 있습니까? 소리가 안 자기 소리 안 들리지요. 그 폭포 소리에 자기 소리가 완전히 먹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폭포 소리와 내 소리를 서로 대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원래 예전 그 명창들 소리는 소리가 커야 됐습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방 안에서 불렀던 것도 아닙니다. 야외에서 불렀지요. 그러니 소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판소리에 뛰어들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소리 내기 시합 내기를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하고 내려오는데 저 아래 내려오니까 폭포는 그 자리만 폭포일 뿐이지요. 내려오는데 저 아래 내려오니까 계곡물이 절절절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소금노래의 소리가 나오더라. 이 정도 되어야 명창이지고. 그래서 이제 됐다 하고 맹렬에게 갑니다. 가서 이 소리를 듣고 맹렬이 어떻게 했어요? 쏙 빠졌지요. 그래서 그 사또에게 말하고 그 관찰사에게 말하고 나 소문록 따라가겠어 하고 소문록을 따라가 버립니다. 소문록 따라갔는데 잘난 사람 둘이 만나면 부부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잘났다고 죽어라고 싸우지요. 둘이 죽어라고 싸웁니다. 소문록이 소리 그 여행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어졌다 해서 강자가 대단했습니다. 좀 늦어지니까 나중에는 아, 너 안 되겠다 하고 맹렬이가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 진주에 갔습니다. 진주로 가서 관청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는 관기로 있는 것이죠. 소문록이 쫓아갔습니다. 이 여자 좀 불러주죠. 그 내 아내인데 나 데려가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이 진주 병사가 그래, 네가 나를 울린다면 그리고 또 웃긴다면 그렇게 해주마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서 데려왔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나왔던 게 뭐냐? 판소리 장단이 그전에는 맨 처음에는 아마 중머리 장단, 나중에 음악 쪽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중머리 장단, 중중머리 장단, 그리고 자준머리 장단 정도, 그러니까 세 장단 정도로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다. 좀 빠른 템포로 진행한 국거리 장단처럼 빠른 템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문록에 의해서 나타난 장단이 진양장단입니다. 아마 나중에 그 진양장단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소문록의 제자가 박만순이고 다음에 송만갑은 송은록의 아들이 송은록의 그 동생이 송광록이라는 사람이 있고 송광록의 아들이 송우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명창들입니다. 명창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송우룡의 아들이 바로 송만갑입니다. 이 송만갑은 자기 집안의 소리, 이 소리를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동편의 소리, 꼿꼿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그대로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 소리를 바꿨습니다. 이 집안 소리 망쳐먹은 놈이다 해서 쫓겨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송만갑의 소리는 지금 남아있습니다. 송은록, 송우룡이 굳세게 지키고자 했던 동편제의 소리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체란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봄이 되면 겨울에 입었던 옷 두툼한 옷들 좀 벗고
그리고 여름이면 더욱더 가볍게 입고, 가을이면 다시 입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두툼하게 하고, 이렇게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가을이 가나 똑같이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허수아비나 그런 것이죠. 죽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해야만 된다. 그래서 송만갑에 의해서 변화된 소리, 이게 박봉매로 이어지고 박봉술로 이어졌는데, 박봉술 명창에서 딱 끊겨버렸습니다. 그 제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저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왜 없어졌느냐? 아까 전국문화재이고 또 국가문화재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만, 국가문화재를 지정하면서 박봉술 선생의 경우는 적벽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벽가는 박봉술이 인정한 이수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박봉술 선생이 적벽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를 다 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적벽가의 인간문화재가 되니까 제자들이 그쪽 적벽가로만 보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문화재 제도라는 것이 갖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이걸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 이 전남대 교수로 있는 전인상 명창이 박봉술 명창의 소리 얼마 남아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복원했다. 그런데 이건 복원 판소리인 것이지 선생에게서 받은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송만갑제가 끊어졌습니다. 김세종제는 바로 이곳에서 신재효 선생이 창하는 사람 아닙니다. 잘 듣고 가르치는 분이죠. 그러면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세종입니다. 순창에서 태어난 김세종이라는 분이 소리 선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진채선을 서울로 데려갈 때도 김세종이 데려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김세종의 소리, 이것이 제자인 김찬업을 통해서, 김찬업은 흥덕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흥덕인 사람인 김찬업을 통해서 고성소리 정민에게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소리는 사실은 박유전으로부터 이어지는 몇 개의 소리와, 그리고 춘향가는 김세종제 춘향가입니다. 그쪽에는 흥보가가 없지요. 그래서 이 정의민 선생이 성우양이라는 그 제자에게, 야, 이 소리는 정말 중요한 족보가 있는 소리다. 그러니 조금도 바꾸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불러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바꾸는 것,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이, 이런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창환제는 정창업에서 김창환, 정광수로 이어지고, 정정열제는 박록주, 김소희, 김혜란, 여기에서 김혜란 선생님, 이 고창분이지요. 김혜란의 소리를 박초선 그리고 최승희 선생이 이어받고, 최승희 선생의 소리를 오보경이 이어받아서 아마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에 김현수제는 동초 김현수죠. 그래서 이 옥중화, 이 박기홍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옥중화를 주로 했었고 정정열제를 거기에 가미를 하고, 이것이 김현수와 오정숙을 통해서 이일주로 이어지게 되지요. 또는 그래서 이 동초제의 경우는 오정숙 선생이 전주에서 거주하시면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동초제가 아주 판을 칩니다. 그 김현수 선생이 워낙 그 다섯 바탕 전체를 다 하신 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다음에 박동진제는 지휘몰로 나간다 하는 그 유명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거기서 박기용과 정정예제를 섞어서 박동진 선생이 만든 것, 이게 박동진제인데 이것 또한 없어졌습니다. 제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김소희 선생, 이 고창분이죠. 김소희 선생은
김세종제와 정정열제, 송만갑제, 정정열제 이 네 가지를 서로 섞어서 좋은 것만 뽑아냈습니다. 뽑아내서 이른바 김소희제, 김소희 선생이 호를 따서 만정제 춘향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로 이제 여기 지금 남아있어 불려지고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김세종제와 그리고 정정열제, 김현수제, 김소희제 이렇게 네 가지가 남아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그럼 김세종제와 정정열제가 되는 겁니다. 김현수제와 김소희제는 김세종제, 정정열제를 받아들여서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김세종제와 정정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지금 유지하고 버텨나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고창입니다. 그래서 고창을 판소리의 성지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신재여 선생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바로 현대의 판소리의 두 기둥인 정정열제와 그리고 김세종제 이 두 가지가 바로 여기에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럼 이제 정정열제를 간단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정열 선생의 사진입니다. 정정열하고 춘향가 새로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소희 선생이 송만갑 선생에게서 배우고 있었는데 송만갑 선생이 야 요즘 춘향가는 정정열이 대세라고 그러더라. 새로운 소리도 가서 배워야 된다 해서 김소희 선생이 정정열에게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김소희 선생의 만정제 춘향가는 정정열제 소리가 중요한 대목마다 쏙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현대 춘향전과 창극의 아버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1935년대에 판소리 보존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창극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정정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소리가 떡목이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좋은 소리가 나오는 목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구성 날 때부터 좋은 소리 예컨대 김소희 선생 같은 경우는 나면서부터 좋은 소리였죠. 그래서 20전에 벌써 그냥 명창 소리 들어도 되고 또 이 명창 소리 만들기 위해서는 목에서 피가 나와야 된다 하는데 김소희 선생은 목에서 피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피 안 나와도 좋은 소리였습니다. 정정열은 죽어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력해서 만든 소리 이 소리가 더욱더 값진 소리이다. 박봉술 선생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갈고 닦아서 만든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에는 이러이러한 정창업 이날치에게 지침을 받아서 서파에 비보면 서편제의 소리이다. 아까 김열한제 서편제입니다. 다음에 김세종제는 동편제주요. 그래서 동편제와 서편제 춘향가가 하나씩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의 근원이 바로 이 고창이 되는 겁니다. 김세종제 춘향가가 오래된 춘향가 그야말로 고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의식을 담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대할 때 이몽룡이 춘향이를 대할 때 이몽룡은 아무래도 양반자제이고 춘향이는 기생이고 하니까 신분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죠. 이런 모습이고 그걸 좀 변화시키기는 했다. 1935년대에 변화시키기는 하되 아직도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열제도 그건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남녀 차별도 없이 춘향이가 이몽룡과 대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겠느냐. 1950년대에 아주 대단한 그 인기를 얻었던 여성 국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등한 춘향과 이몽룡이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김세종제 춘향가의 사랑가 그리고 정정열제 춘향가의 사랑가 그리고 여성 국극의
사랑가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맨 먼저 김세정제 춘향가의 사랑가를 정아름다로 정아름다로 영찬이 불러주겠습니다. 비교를 잘 해보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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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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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지. 내 사랑이로다.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목봉지 떼뜨리고 백척을 무엇이는 갈라버리고 붉은 영문포 너만관진 수박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건너라 앞에를 보자. 장장 걸어라 걷는 이를 보자. 땅으로 서라 예수를 보자. 아메로 세상. 감사합니다. 김세정제 춘향가에서 춘향가의 사랑가 부분에서 저는 이 나이 어린 그 소리 배우는 그 학생들이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부르면 야 아직 어린애가 저런 거 배우면 되겠나.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벌써 상하계님이 딱 서 있지요. 그래서 그건 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좀 그 소리도 바꿔줘야 되겠다. 사설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대여섯 먹은 어린 소녀가 아까 그런 식으로 노래 그런 사설을 부르면 그 아버지도 별로 듣기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듣기가 안 좋았습니다. 좀 그나마 순화되면서 고쳐나가는 것 이게 정정열제 춘향가의 사랑가입니다. 운동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감기 비게 들어본 듯 서시 날개 들어본 듯 이반 못 잃어본 듯 전하일세 그대 사랑 만구철세 그대 사랑 사랑의 자루 돌아오자 일년병원이 금수도다라 은하만국이 사랑의 은왕연상금 만권 시성 장제사가 사랑이 세상은 금상척이라고 그금율계 사랑의 둥둥둥둥둥둥 내 사랑. 만척척산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집니다만 그래도 방자 노래나 들어보자 서방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아직은 좀 그 남녀 차별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이제 여자들만 나오는 창극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떻게 불렀는가? 김영창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오호중둥 네가 내 사랑이지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여성들이 많이 하는 한국이다 보니 여기에서는 남녀 차별이라는 의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가령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하다가 공이 밖으로 그 선 밖으로 나가면 정지를 시키죠. 그러고서 다시 들어옵니다. 왜 계속 안 하고 정지를 하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지요. 축구를 볼 때 축구의 룰을 알고 있어야 축구를 제대로 볼 줄 아는 것처럼 판소리 이론을 알고 여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령 장단의 변화라든가 또는 창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고 그리고 이래서 판소리 맛이 그야말로 깊은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음악과 소리의 그 무궁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은사님이셨던 정병욱 선생은 판소리는 보통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음악이다. 예술이다. 아마도 신선들이거나 도승들이나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판소리라는 음악이 또는 예술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빠져 들어가서 푹 곰삭은 그런 판소리의 애호가들, 판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말에 멋있는 그런 판소리 애호가들과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어요? 예. 별로 뭐 깊은 내용은 없고 그러니 질문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저기 아카데미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희 교재는요, 한 번밖에 지금 안 돼서 재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본인 이름 써셔서 가지고 다녀주시고 연필, 필기도구는 꼭 제자리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